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선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1년 동안 KF94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근무하며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벗은 적도 없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이동 동선을 보고하고 있다며 그 보육 종사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힘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애가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그 기념사진을 보고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어떤 뉴스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시죠? 특히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좀 더 불편함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재희 기자님도 그렇고 지금 2주 이상 실질적인 자가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 보육 종사자,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선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선제적으로 코로나 네. 검사를 하겠다. 네. 네네네. 선제 검사에서 한 발 더 나간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5가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한 건데요. 네. 그중에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학원시설 등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짜요? 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고발 조치를 하고, 당사자가 만약에 코로나를 확산시켰을 경우에 그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집단 감염 발생하고 이런 데를 보면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있죠. 이렇게 막 다른 어떤 직종이나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기에는 네. 그 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 않나. 네. 그 좀 당사자 어떤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이미 방역수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요. 이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 장난 아닌데 요즘 네. 이미 장난 아닌데 네, 이런 상황인데 보육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건 자신들을 잠재적 확진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긴급보육 등으로 코로나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메꿔온 보육교사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이분들만 네. 이렇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네.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안산시 보육시설 코로나 전수검사 실시 철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글에서 자신을 보육교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1년 동안 KF94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근무하며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벗은 적도 없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이동 동선을 보고하고 있다며 그 보육 종사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힘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애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더라고요. 네. 이제 반 친구들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그 기념사진을 보고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 얼굴을 처음 봤어요. 마스크 늘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생긴 분이셨구나 하고 졸업할 때 처음 봤어요. 네네.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도 않아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애들도 안 벗고 네, 실제로 자기 반 친구 얼굴도 모르고 지금 네. 한 학년이 끝나는 경우도 많을걸요? 그 보육시설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네.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라는 행정명령이 지금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이렇게 이동동선 보고도 지금 하고 계신 줄 몰랐네. 네네. 네. 여기다가 그 선생님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그 지자체가 지정한 검사 시간도 이 선생님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안산시가 안내한 선별진료소 검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면서 네. 점심시간과 공휴일,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제로 휴가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사이에는 네. 근무를 할 수 없으니 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비현실적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탁상공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네. 네.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그 긴급 보육을 받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양육자들이 선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일리가 있죠. 네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른 청와대 청원글을 좀 보면요. 네. 어린이집 하원 후에 놀이터며 키즈카페며 주말에는 아이들과 집에 있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쇼핑몰에 또 심지어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수없이 많다고 있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발생률은 학부모로 인한 감염이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틀린 말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것보다는 사실 부모들이 네. 누군가가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어린이집으로 아이가 등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 네네. 예, 훨씬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공공운수 보육지부에서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서 이 검사 기간 동안에 발생할 보육 공백에 대책이 없고 그다음에 검사 후 조치에 안내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긴급 보육 이용과 운영 원칙이 필요하고 보육 교직원만 참여하는 방역 조치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으려면 서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50%가 넘는 그리고 50% 가까운 그 긴급 보육률을 좀 줄이면서 긴급 보육률이라고 하면 기존에 등원하던 아이들이 50%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는 네네 이야기인가요? 50% 가까운 그 아이들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줄이는 한편 이용 과정에서도 그 선제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을 해서 함께 주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긴급 보육률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아이를 등원시킬 수밖에 없는 그 50%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또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긴급 보육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제 검사에 응해서 음성 판정서와 같이 긴급 보육 신청서를 같이 내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네. 사실 이 검사 자체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검사에 응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좀 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거 검사 자체, 그러니까 코를 찔러가지고 하는 검사 자체를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 특히 어린이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 긴급 보육률을 줄이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집에 데리고 있는 게 과연 긴급 보육을 하는 것보다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거든요. 네. 과연 그 부모님들이 정말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 그 아이들과 그 몇 주 동안 있을 수 있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실제로 긴급 보육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의 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그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이동을 최소화할 수 없는 부모들의 돌봄을 지원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긴급 보육이 진행되는 동안은 그 이용세를 사실은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수적인 육아 뉴스, 뉴스 NR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